네, 주식 시세의 비밀을 읽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3원 금천 비록을 부자 아빠님만의 시세관, 투자의 철학을 주입시켜서 새롭게 해석한 그러한 책이죠. 3원 금천 비록은 일본 주식시장에서 경서로 읽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세의 비밀을 읽게 되면 3원 금천 비록에 녹아있는 그런 시세관, 시세 비밀을 부자 아빠님만의 통찰력으로 여러분들이 흡수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 매수법과 매도법. 첫 번째, 매수를 해야 할 때. 하나, 만인이 비관할 때가 바로 매수할 때이다. 만인이면 만인, 모두 비관적이 되면 상승의 이치를 품는 쌀이 된다. 시세가 바닥이 이르면 모두가 다 비관적이 된다. 그러나 이처럼 가장 비관적인 상황에 이르면 이때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우시다의 시세관은 핵심이 바로 모두가 비관하고 모두가 팔 때 사는 것이다. 필자는 우시다의 시세관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그는 가장 정확하게 시세의 원리를 꿰뚫어 보았다. 필자의 경험으로 밀어볼 때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오랜 세월 동안 시장의 흐름을 봐야 하는 것이다. 몇 번의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을 경험하려면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긴 시간 동안 주식시장의 흐름을 관찰해야지만이 시세의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다 보면 이 우시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관적일 때가 가장 주식을 사기 좋았던 때였다. 그러니까 지나가고 본다라면 뭐 걸프전이었던 IMF였던 아니면은 9.11 테러였던 또 이제 지나가면 리먼 사태 때든 이런 시기들이 주식을 사기 가장 좋은 때였다는 거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1930년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금융위기 1930년대에 왔었던 그런 아주 커다란 미국의 대공황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 모두가 이 시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장을 자세하게 지켜보고 관찰을 해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최고의 투자 시점은 외로울 때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때는 언제였을까?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분명히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점이 있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았던 때는 여러 번 있었다. 여기 나오네요. IMF, 9.11 테러, 이라크 전쟁, 리먼 브라더스. 이때처럼 등골이 오싹한 뉴스가 들려오던 때는 어김없이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었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무서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주식을 다 내다 팔지 않았느냐 이거죠. 이렇게 주가가 추락할 때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시장에서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련한 투자자들 뿐이다. 이럴 때 투자에 나선 사람들은 외로운 늑대와도 같은 존재이다. 주식 격언에도 대중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 많다. 대중이 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 많다.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이것은 일본의 유명한 주식 격언이다. 주가가 오르면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한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모두 팔려고 아우성이다. 주식시장에서 대중들은 늘 이렇게 몰려다니고 있는 것이다. 둘, 투매를 할 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이다. 만인이 질려버리는 가격이 오면 그것이 고저의 경계점이다. 항상 바닥에서 투매가 일어날 때 공포 속에서 매수함이 지극한 이치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투매라는 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투매라는 것은 그냥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죠. 더 빠질까봐 무서운 공포심에 그냥 막 생각하지 않고 다 갖다 집어 던지는 것이 바로 투매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투매가 나올 때가 바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려버리는 가격, 더 이상은 쳐다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공포가 크게 달할 때 매수하는 것이 지극한 이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자들은 모두 더 하락할 것을 생각하고 매도에 나선다. 결국 매도가 폭주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다시 투자자들은 투매를 하게 된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때는 모두 공포에 사로잡힌다. 주식시장은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아무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매물은 산처럼 쌓여만 간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공포로 얼어붙고 추락하고 끝이 없어 보이지만 결코 시장이 붕괴됐었던 적은 없다.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이때가 바로 정부가 개입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때가 바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나오는 때인 것이다. 이게 바로 정부의 개입,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시다는 공포의 순간이 바로 시세의 바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시장에서도 공포 속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통찰력이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때에 탄생한다. 프랭크 제이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시장은 가장 좋아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이고 가장 안 좋아 보일 때가 가장 매력적인 시점이다. 공포 속에서 우량주를 매수하라.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는 우리 주식시장의 초대형 악재였다. 주가는 속수무책으로 하락했고 테러 장면이 한 달 동안 매일 반복되면서 공포의 세뇌가 되었었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시장에서는 옵션에서 대박이 터졌다며 옵션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때가 바로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다. 9월 말이 되어갈 무렵 공포감은 극에 달하고 서서히 매수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1년 9월 27일 삼성전자 종가는 14만 원이었다.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와 앉아 있었던 것이다. 이때 필자는 과감하게 우량주 매수를 외쳤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만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이제 64페이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MF 때, 9.11 때, 리먼 사태 때, 개성공단, 폐쇄 이럴 때 나왔었던 그런 바닥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를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후에 삼성전자가 280만 원 호가하는 주식이 될 때까지 투자자들에게는 언제나 기회를 주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겠지만 삼성전자 월가 차트를 보면서 그때 샀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 차트가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해하기를 바란다. 64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무서울 때, 그때가 바로 매수를 해야 할 때였다. 세 번째, 바닥에서는 눈을 감고 매수하라. 쌀 시세가 무너져 일제히 투매하면 다만 눈을 감고 매수의 씨를 뿌려라. 들도 산도 모두 하나같이 비관적이면 바보가 되어서 쌀을 사야 한다.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경구로 주식시장에서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시세가 하락하면 매물이 쌓인다. 그러나 더 하락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 갈수록 시장은 폭락하게 된다. 더 크게 무너져 내린다. 최저가를 갱신하면 매도도 하고 싶어진다. 일제히 투매에 나서게 되고 거래가 되지 않으면 마침내 시세가 무너진다. 그러나 이럴 때는 눈을 감고 매수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주식격언에서도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약할 때 사서 강할 때 팔아라. 그러나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주식 투자의 원칙이고 주식 투자의 황금률이지만 아주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도 이렇게 투자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주식은 쌀 때 사야 한다. 아직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이때가 바로 주식 투자의 좋은 시기이고 남들보다 앞서서 시장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세를 연구해서 시세를 보는 눈을 가진 투자자라면 이처럼 가장 비관적인 상황에서 매수 시점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때 샀어야 하는 건데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아주 작은 차이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 네 번째요. 기다림으로 기회를 포착하라. 가을 바람이 불고 햅쌀 추라기에 쌀 시세가 상승하면 돈이 쌓이게 된다. 햅쌀이 나오기 시작하면 공급이 많기 때문에 쌀 가격은 내려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오히려 햅쌀 추라기에 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쌀 가격은 여간에서는 내려가기 힘들다는 의미가 된다. 이때는 강력하게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말은 즉 매매 시기를 기다렸다가 거래하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 보통은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아래쪽으로 받지 않고 횡보를 하면서 움직임이 조금씩 또 더 살아나고 있는 모습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웬만큼 센 시세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매수에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는 주가에게 물어라.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주가에 대한 답은 현재의 주가 움직임과 시장의 흐름에서 찾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주가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이 된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객관적인 시장의 가격과 시장의 흐름을 중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 현재의 주가와 시장의 흐름이야말로 가장 정직하고 냉정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위대한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의 말을 들어보자. 시장은 가끔씩 투기꾼들의 예측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이럴 때 진정한 투기꾼이라면 즉시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투기꾼들은 절대로 시세와 다투지 않는다. 시장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투기꾼의 의견이나 주장은 자주 틀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시장은 결코 틀린 적이 없다. 시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시장은 언제나 옳다. 시장을 거스르지 마라. 단지 그 시장을 분석하고 말을 하는 투기꾼들의 말들만 틀릴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과 맞서지 말라. 비슷한 말로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큰 물줄기를 혼자서 막으려고 하지 마라. 거스르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에 맞춰서 그 흐름에 맞춰서 그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시세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것을 알아야 그 물결을 타고서 나도 같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 다음 시간에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